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 헤지펀드 플레이스홀더의 매니저인 크리스 버네스키의 크립토 제이코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셀레스티아가 크립토 제이코브의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크립토 상승장에서 크리스 버네스키가 생각하는 셀레스티아 목표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자 조언이 아니란 점, 그리고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크립토 제이커브는 크리스 버네스키가 과거 크립토의 네트워크 가격 형성 과정을 블로그에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그래프입니다. 제 생각에 2024년 4월 기준 셀레스티아는 크립토 제이커브를 잘 따라가고 있고, 과거의 솔라나 또는 ABX와 같은 다른 알트 레이어 1들도 이와 같은 형태의 가격 형성 과정을 과거 상승장에서 겪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크립토 제이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버네스키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크립토 네트워크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이걸 블로그에 공개를 했습니다. 크리스는 크립토 네트워크의 가치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이용 가치, current utility value로 말 그대로 현재 해당 네트워크의 이용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할인된 예상되는 이용 가치로 discounted expected utility value, 미래에 있을 해당 네트워크의 이용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변환하는 것을 지칭하겠습니다. 할인된 예상되는 이용 가치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 방법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흔히 DCF 모델이라고 불리는 공식을 크립토 네트워크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크립토가 새로운 자산의 영역이고 아직 명확한 네트워크 가치 측정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일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을 빌려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크립토 네트워크의 거래가 시작되면 거래 초기에는 새로운 네트워크로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한동안 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크립토의 현재 사용 가치는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크립토 런칭 시에 네트워크의 가치는 대부분 할인 예상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심리에 따라 변동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가치가 할인 예상 가치로 쏠려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런칭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팀과 크립토 네트워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탈중앙화된 시스템 구축은 중앙화된 시스템의 구축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시스템 내부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면서 시장 열기가 식게 되고 할인 예상 사용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할인 예상 사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율의 상승입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크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크립토 네트워크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시장 침투율 감소입니다. 프로토콜이 초기 예상보다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더 낮은 목표 시장 침투율을 바탕으로 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총 해당 시장 규모의 축소입니다. 크립토 네트워크의 로드맵과 계획된 기획들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총 해당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른 많은 이유들도 존재하겠지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할인 예상 사용 가치는 낮아지고 현재 사용 가치도 거의 없기 때문에 토큰 가격은 조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는 디벨로퍼 팀은 토큰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증가는 현재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2곡선의 바닥에서 크립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천천히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상승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네트워크의 현재 사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미스터 마켓이 이를 인식하고 더 많은 할인 예상 사용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커브의 기울기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할인율이 하락하고 목표 시장의 예상 침투율이 확대되거나 총 해당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는 등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상황의 반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증가된 현재 사용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사용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제이커브를 바탕으로 셀레스티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아의 경우 2023년 매우 성공적인 런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타이틀과 스타 디벨로퍼들을 바탕으로 약 10배가량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드랍 나리티브까지 가세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10배 정도의 가격 상승 이후 익절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최근 들어 나타난 니어, 에이건, 어베일 등의 새로운 데이터 가용성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총 데이터 가용성 시장에서 셀레스티아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계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이건 레이어의 데이터 가용성 시스템의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들의 비교 분석에 관한 영상도 4월 중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확장성 솔루션인 모듈러 블록체인 대 모놀리틱 또는 인터그레이티드 블록체인에 대한 논쟁은
모듈러 블록체인의 성공에 의구심을 불러오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셀레스티아가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의 사용료가 하루에 약 5개의 티아라는 리서치도 가격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1쿼터에 최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셀레스티아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디벨로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미 사용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네트워크에 잘 스며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셀레스티아 랩스의 수장인 무스타파는 70% 정도의 아비트럼 오비 체인들은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또한 70%의 디파이 옵션 볼륨은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셀레스티아의 트윗을 보면 많은 프로토콜들이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한다는 발표를 볼 수 있지만, 경쟁 가용성 레이어들의 트위터에는 이러한 발표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에서 첫 번째 시장 진입자이면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특화된 셀레스티아가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 팀이 아직 초기 시장인 비트코인 레이어2의 셀레스티아를 데이터 가용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셀레스티아는 크립토 제이커브에서 현재 이용 가치는 늘어나고 예상 사용 가치는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성공적인 레이어 1들의 경우 이런 가격 형성 과정을 거치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모자를 쓰고 과거 크립토 상승장을 살펴보면 솔라나와 아발란치도 크립토 제이커브 모양을 따라서 움직였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처음 20센트로 시작을 해서 약 4개월 동안 25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 다음 110일 정도 동안 80%의 조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1달러에서 220불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솔라나의 가격 상승 모습을 보면 두 번째 긴 상승은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성장 과정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솔라나의 성공은 FTX의 샘이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발란체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발란체의 경우도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고 난 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4일 비트코인이 2011년 상승장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 잠시간의 횡보장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셀레스티아가 솔라나 아발란치처럼 크립토 제이커브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셀레스티아의 투자자이기도 한 크리스 버네스키가 생각하는 셀레스티아 가격은 FTB 기준으로 100빌리언 이상으로 현재 12.2빌리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올린 셀레스티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 또한 이 수치를 사용해서 100불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솔라나 또한 2021년 상승장에서 100빌리언 FTB 이상으로 가격 성장을 한 적이 있고, 크리스 버네스키도 이 수치를 통해 셀레스티아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의 셀레스티아는 적지 않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케플러에 스테이킹을 하고 쿼터2나 쿼터3에 있을 다른 모듈러 코인들의 에어드랍을 기다리고 스테이킹 자체를 할 수 있는 스트라이드에 소량 파밍을 하고 밀키웨이 파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밀키웨이가 셀레스티아의 커스터머된 리퀴드 스테이킹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어드랍도 스트라이드와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밀키웨이의 스테이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밀키웨이 홈페이지 주소는 하단에 남겨놓았습니다. 크립토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어서 단기 가격에 몰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보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몇 달 후가 아닌 크립토 네트워크가 10년 이상 이후에 어떤 형태로 형성될지와 그리고 거기서 셀레스티아가 차지하게 될 위치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립토 제이커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